그러면 숙제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오픈 스택 프로젝트. 그렇죠? 클라우드를 위한 오픈 스택 프로젝트. 사실 여기도 클라우드를 위한 이런 글씨 없어도 됐었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써도 돼요. 문제는. 뭐뭘 위한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문제에다가 쓸 때. 네. 그럼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계속 그랬어요. 가나다라 차라리 있는 게 쉬운 문제로. 목차를 내가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페이지 반을 쓰면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필요성을 굳이 쓰셨어요. 그렇죠? 하여튼 개념은 이렇대요. 그래서 내 답안에 상용 솔루션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요? 그렇죠? 결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소스 등장이랑 상용 솔루션을 쓰겠다는 거야? 라는 느낌이죠. 지금 왜냐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설명한 거잖아요. 개요인데 이렇게 쓰셔도 되죠. 이것도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내 답안이 어떻게 구성될 거라는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뭐 이런 게 이런 거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럼 요게 이런 거는 여기로 다 합쳐지고 그래서 오픈 소스에 난 기술이 뭐고 그거에 대한 활용 사례가 뭔지 차라리 그런 걸 좀 쓰고 예, 그래서 예, 최근 트렌드 오픈 스택을 최근 발전이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쓰던가 내가 생각하는 오픈 스택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어, 여기다 쓰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3달러, 4달러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라도 보이면 나중에 그걸 못 쓰더라도. 그게 더 내가 답안이 어떻게 될 거라라는 거를 딱 이 개요, 여기만 보고 알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필요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출제자면, 그래서 이 오픈 스택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전달을 했냐? 갑자기? 네. 아스는 이런 걸 통해서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비스가 이거다? 근데 여기 아이사스는 왜 쓴 거예요, 굳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네. 개념에다가 인프라 인프라 넣었으니까, 네, 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서비스가 좋은 거니까 좋아요. 근데 지금 제어해야 하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오픈스택 프로젝트는 결국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어떻게 한 가 가상화를 통해서 구현한 건데 지금 가상화 얘기도 없고요. 주요 키워드는 사실 가상화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화 기반으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MSA 형태로 나눴다는 거. 그렇죠? 기능별로 분할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픈소스 기반이었다는 거. 뭐 집단지성 기반이었다.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죠. 데이터 센터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얘는 결국 이게 맞긴 하지만 저 인프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능도 다 있잖아요. DB도 제어하고 그렇죠. 인프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의 목적이 뭐였고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뭐 사상이 뭐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얘를 좀 더 잘 설명하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야 그거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고요. 할 땐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까지 했네요. 좋아요.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로 했다. 그래서 네, 뭐 오리진이랑 노바 뭐 몇 개 보고 말 거예요. 스위프트 신더 그래 맞네. 이거 다 읽지도 않아요. 오리진, 키스톤, 노바도 있고 다 있어. 뉴트론에 그게 맞아. 여기 읽지도 않아요. 그렇죠? 읽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모호하죠. 아,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기술을 썼구나. 네. 그래요. 아, 이거 뭐 괜찮네요. 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구축 절차지 이게 뭐 굳이 오픈 스택이 구축 절차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고가용성 해야 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전환할 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음, 좋습니다. 일단 베어메탈로 전환하고 있어. 음. 일단 정의를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성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일단 25분에 컷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몇 페이지 썼냐면 세 페이지 반 썼는데 분량은 그렇죠. 세 페이지 반 네 번 하면 시간 안에 되죠. 근데 시간 안에 안 된 상황이면 빼고 3페이지 가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나로 쓰고 키워드 2개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분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구축 절차를 하셨으니까 이거 어차피 본인이 다 지어내신 목차잖아요. 그러면 여긴 절차는 절차 도로 끝내서도 프로세스도 오픈스택 전환 프로세스도 구축 프로세스도 이렇게 해서 네. 도식으로 하나 해주고 그 도식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더 하는 게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어, 이렇게 고려사항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차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지어내는데 굳이 절차 따로 고려사항 따로 할 필요는 굳이 없었지 않았을까. 요걸 밑으로 내리고 절차 도를 차라리 하나 그려도 무방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그럼 시간이 더 줄겠죠. 그렇죠? 그럼 23분 때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음, 네. 일단 강글들은 잘 이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글씨 양도 괜찮아요. 오른쪽 설명을 좀 더 줄여도 좋은데, 뭐 이 정도 쓰시는 건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정의만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정의가 조금 더 오픈스택을 드러낼 수 있게. 리드문이나. 일단 물어본 거는 어차피 목차 만드신 거니까 필요성, 개요에 주시고. 고려사항 쓰신 거는 그 전환 그냥 연결하고 싶어서 쓰신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고려사항은 사실 간글에다가 조금 언급하면서 이런 절차에 고려사항 중에 키워드 한두 개 정도 넣어서 이런 거 고려해서 상용에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다. 그러고 나서 상용의 절차는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다 이런 걸 다 쓸 걸. 아니, 왜냐면 고려사항 물어본 거 아닌데. 그죠? 네. 다 표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일단은 3페이지 수준으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아직 지금 처음부터 3.5페이지 하시긴 아마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3페이지 정도, 3페이지 쓰는 것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개요 반 페이지, 결론 반 페이지, 본문 2페이지. 딱 그러면 3페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늘려야지 개요를 늘린 건 아니에요. 페이지 늘린다고 본문을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개요는 그러니까 전체 답안의 어떤 가이드이지 채점에 많은 포인트를 주진 않아요. 채점은
본문이 늘어야 되거든요. 뭐 본문 늘리는 건 지금 키워드 많이 적으셨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냥 두 줄씩 적어도 됐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진짜 분량으로 떼어버리겠다 싶으시면 두 줄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같은 양이어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학생 잘 준비하신 답안은 맞고 제가 보기엔 한 2, 3일 이상 준비하셨을 것 같은. 그쵸? 이거는 좀 고민하다가 주말에 하루. 어제 몇 시간 음,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점수는 적게 드릴 정도 답안은 아니에요. 이러면 한 뭐 17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정의가 좀 뭐하지만 51점. 그쵸. 그러니까 인프라 애저 서비스 플랫폼으로 너무 픽스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거보단 진짜 이 프로젝트잖아요. 플랫폼이라기보다 오픈 스택은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한 왜냐하면 예, 너무 애매하게 이게 매몰,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팅을 해버리면 그거 아닌데 쓰는 케이스들이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시야를 좁게 본다, 요거밖에 모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의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너무 인프라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인프라는 맞죠. 그래야 이거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가 나온 거니까. 하지만 그런 게 애매할 수도 있다. 뭐 그건 약간 선택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틀렸다는 건 아닌데 보편적인 우리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문제를 하셨네. 제가 한 문제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일단 목차 잘못됐죠? 지금 다 적은 거잖아요. 문제 8번. 일단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가나다 있으면 가나다로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1, 2, 3으로 바꿨고 이런 내용은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내용이 많은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와 에브리띵 에이저 서비스 플랫폼이 산업품에 적용 중이다. 이런 내용은 의미 없어요.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이건 서론이잖아요. 이 문제를 내기 위한 어떤 베이스적인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얘들은 사설, 콤마, 공용, 콤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냥 이렇게만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얘도 그렇게 쓰고 말 거 아니에요. 특징 및 구축 방법도 마찬가지죠. 특징 및 구축 방법 여기 한 줄에 다 들어가든가 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티브 클라우드. 그렇죠. 요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힘들잖아요. 여기가 세 중인데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지저분하니까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라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고 답도 없죠. 답이 빠졌죠. 그 다음에 목차는 여기가 대분류, 중분류. 항상. 대분류, 중분류예요. 여기가 1, 여기가 가, 이렇게 가야지. 뎁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대시가 들어갈 게 아니지. 목차의 앞에 대시 들어가는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정의는 어디 갔죠? 핵심 동력? 이거 안 물어봤죠. 띈 거 좋은데 간글이 없고, 반 페이지 이상 쓰라고 하셨는데 반 페이지가 안 돼요. 2교 시험은 반 페이지 쓰라고 했어요, 무조건. 목차 뺐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공백은 안 돼요. 나머도 여기 이렇게 하단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들어가고 가요. 구성도면 도식이니까 도식답게 그리고 나가 여기서 들어왔어야죠.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간글 쓰고 나를 하든 여기서 바로 나. 여기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고 지금 구성도랑 특징을 썼잖아요. 그쵸? 지금 물어본 거는 클러드 설명인데 구성도랑 특징이면 여기 구성도랑 특징이라는 용어가 박혀야 돼요.
목차에 박혀야죠. 상단 목차에 박히고 그 다음에 그걸 분리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비교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 얘를 개별로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쓰시는 거 이거 그래서 분량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합쳤으니까 이렇게 쓰긴 한 건데 이건 약간 비교표 느낌이죠. 비교 문제는 아니어서 각각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거 사실 8번은 여러분들이 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어떻게까지 줄여서 쓸 수 있는지를 보자는 의도가 크지 실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무식하게 안 나와요. 이건 좀 무식하게 낸 문제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답안 구성하는지 연습시키려는 문제지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 사설, 공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각각 정의, 도식, 키워드 세개로 그 표가 세 개 들어왔어야 돼. 예, 그렇게밖에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정의를 세 개 다 받고 밑에다가 이 세 가지의 구성 기술을 썼어야죠. 잘. 그래서 옆에다가 세 가지 얘 어차피 너무 많으니까 얘들이 다 일로 오고 그렇죠? 여기 분류, 클라우드 분류, 그다음에 여기 구성 기술 설명 차라리 그래서 키워드를 세 개씩 각각 세 개씩 박아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이 일로 오고 기술이 그러니까 채점은 기술이고 3단표로 지금 왜냐면 어차피 분량 시간이 안 될 만한 양이었기 때문에 가나다로 빼기도 지금 너무 많고 그 다음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을 일로 빼고 여기 기술만 적겠다. 나는 네가 많이 물어봤잖아. 시간 안 돼. 이거 어차피 시간 안 되니까 난 기술로 정확한 기술 핵심적인 기술 표현할게. 왜? 뭐든지 하나당 키워드 주요 키워드는 세 개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세 개씩 세 줄, 세 줄, 세 줄에서 넘겼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 정도 쓰고 전체에 대한 합쳐진 도식 하나 그렸으면 딱 분량은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간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 얘는 또 네 개나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씩 표 그려야죠. 예. 그렇게밖에 쪼갤 수가 없어요. 인프라 에저랑 플랫폼 에저를 가에다가. 그러니까 2의 가가 되겠죠. 2의 나에다가는 시카스랑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랑 두 가지를 해서 똑같게 얘처럼 얘는 대신 뭐가 빠지는 거예요? 개념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설명에다 적으시면 되잖아요. 개념 기술 이거의 주요 기술 뭐야? 주요 서비스 뭐야? 그렇죠? 인프라니까 주요 서비스는 인프라의 뭐 컴퓨팅 이런 거 쓰시고 플랫폼은 뭐 그렇죠? 어떤 뭐 인증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기반이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니까 뭐 기능, 펑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시카스니까 얘야말로 보안이네요. 삼자 보안이나 뭐 어, 이런 내용을 좀 쓰시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퉁쳐서 그래 얘에 대한 설명은 뭐야? 그래서 설명 및 개념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셨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양이 맞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그냥 하나로 1교시 체험을 쓰고 그러면 쓸 수 있죠. 시간 안에 분량으로. 그걸 한번 고민해 보라는 느낌의 시험 문제다. 왜냐면 실제 이렇게 세 개 물어보는 케이스는 있어요. 가 하나에 세 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개별로 쓸 거냐? 그건 그 다음 문제의 양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다음 쓸 게 양이 많아. 그럼 그렇게 못 쓰고, 좀 양이 적게 1교시형처럼 쓸만해. 그러면, 가나다로, 얘는 내가 그냥 작정하고 서브로 표 세개로 그리고 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가 케이스, 나 케이스를 너는 한 문제에 있지만 표로 떻게 너가 답안 템플릿을 구성하는지를 고민해봐 라는 문제가 더 맞죠. 이런 문제는 오히려 좋아요. 키워드 적게 쓰고 끝나도 돼요.
이미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무슨 키워드를 많이 채점하겠어요. 그쵸?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죠. 괜히, 괜히 이런 사단표 많이 그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빈칸 안 돼요. 표에 빈칸 없어요. 분류가 됐든 구분이 됐든 뭐라도 적으셔야지. 표 연습하셔야겠어요,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텍스트 긴 양은 오른쪽으로, 솔루션이나 정의나 다 똑같은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특징 및 구축 방법이었으면 여기 특징 및 구축 방법 여기 들어갔어야죠. 아니면 특징이랑 구축 방법을 하고 그냥 쭉 내려가던가. 그렇죠? 문제가 특징 및 구축 방법이었으니까 여기 하나 특징, 여기 구축 방법. 차라리 그렇게 가시던가. 특징은 키워드 받고 구축 방법은 내용을 적든가. 아니면 가에다가 특징, 나에다가 구축 방법. 그래서 아예 얘들 네 개를 여기다가 표에 그룹핑으로 받고 특징, 구축 방법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두 개씩 쪼개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정의 쓸 필요도 없어요. 물어본 게 뭐 이미 구축이랑 다 적어놔 쓰라고 했는데. 아니면 특징이랑 이런 걸로만 하기 너무 어려워. 그럼 여기 안에 그 특징 및 구축 방법하고 정의랑 설명 오른쪽 끝으로 넘기고, 그러면 여기 키워드로, 특징이랑 구축 방법을 키워드로 박아 넣어야죠. 두 개는 특징, 두 개는 구축 방법, 이렇게. 그럼 네 줄 나오잖아요. 하나당 네 줄이면 여덟 줄. 여기도 여덟 줄. 그러면 딱 가와 나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여덟 줄씩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개념이랑 구성도 한 세트라고 했어요, 이교시형은. 그 다음에 텍스트로 나열하는 거 없습니다. 다 표로. 그래서 템플릿 연습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1번. 템플릿 연습이 필요한데. 요시, 요시형, 도식은 정의와 콘셉트. 또 이거 있어야죠. 별도로 정의를 물어본 내용. 보통 정의는 안 물어봐도 첫 개요에 적는 케이스가 많고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 개 물어봤으면 도식이랑 정의가 같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예. 그럴 때는 다 설명으로 빼버리세요. 저희가 정의를 다 쓰라는 이유는 이런 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설명하세요 이랬으면 얘는 정의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뭐 인프라, 애저, 플랫폼 애저 얘들 다 정의를 쓰기에는 답이 없고, 그럼 설명에다가 맨 끝에 오른쪽 설명에다가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때는 굳이 두 줄까지 안 써도 되니까.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내가 답안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표표로 갈 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표 하나에 정의랑 도식이랑 키워드 다 가져갈 때는 당연히 거기 정의 두 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케이스로 내가 템플릿을 가져갈 거라면. 근데 그냥 표 안에 오른쪽 끝에다 설명에다 가는 케이스 여러 개 물어볼 땐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용이 많으니까 적을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한 페이지, 기껏해 한 페이지 반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안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룹핑해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비교할 때만 이렇게 나열하시고. 그렇죠? 웬만하면. 80%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표 형태로 어쩌다 할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런 템플릿을 문제 보고 고민하셔야 되긴 하는데, 항상 고민을 첫 번째 시간 안에 할 만하냐, 두 번째 가독성이 있느냐,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하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비교표 형태로 갔을 때 채점자가 편할지, 그렇죠? 예. 어차피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이 한 문제에 너가 아는 걸 다 적어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그건 아니에요.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건 너 다 알고 있니? 요걸 물어본 거니까 그럼 그거 의도에 맞춰 적어야죠. 최소 핵심적인 것만 적으면 돼요. 그때.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문제 의도도 파악하라고 그러고, 추격도 하라고 그러고. 그럴 땐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이런 케이스 때, 그럼 제가 예시해 드리면 되죠. 그러라고 있는 멘토인데 왜 저는 활용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묻지 마시고 단체 카톡에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안 할 수도 있어요. 멘토들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카톡방에. 그분들이 답변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는데, 네, 답 안 나오고 너무 오래 걸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네, 볼만한 거 있는지, 뭐 그런 거라도 물어보세요. 누구라도 답변을 하니까. 그러라고 믿지 않아요. 멘토가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고 끝내는 멘토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활용을 안 하시네. 그렇죠? 아니,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 답이 없어요. 주중에 그럼 성공 언제 하실 거예요? 토픽 돌리는 게 1번이라고 템플릿 맞추고 토픽 돌리는 게 1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슨 템플릿 맞추고 외우다가 일주일 끝나잖아요. 토픽 못 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양이 적을 때도 못 돌리면 심화반 가서 못 돌린다니까요. 심화반 가면 여러분 당장 지금의 4배, 5배 토픽이 쏟아질 건데 매주 어떻게 돌리실 거예요? 안 돌리면 안 늘어요. 이건 확실해요. 토픽을 돌리지 않으면 절대 토픽이 늘어나지 않고 학습이 계속 지연돼요. 결국은 토픽이 쌓여야지 붙는 것도 맞아요. 여러 군데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다 외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냥 많이 반복하면 그냥 외워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것만 갖고도 키워드 갖다 쓸 만한 것들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되는 애들을 나중에 외우시라고요. 물론, 다른 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반도 있긴 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 방법은 다 달랐으니까. 저처럼 말씀하시는 멘토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저는 반대로 했었고 둘 다 해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붙어야 됐잖아요. 늦게 하실 거면 저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토픽 돌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건 저처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진짜로 3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3년 안 걸려도 되는 시험을 왜 3년까지 최소 3년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요. 3년 안 걸려요. 진짜로. 믿어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리 붙는다고 제가 뭐 시어시어 뭐 그렇죠. 좋죠. 술 한잔 하고 축하 좀 하고 그렇죠. 그거 왜 없어요. 득이 없는데 이렇게 강변하는 거는 진짜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점수는 사실 전체적으로 답안을 다시 만드셔야 돼서 이 정도 답안이면 쓴 점수는 받으실 거예요. 12점 정도. 22, 11, 35?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5점? 좀 적어도 한 32, 3점은 맞아요. 이렇게 써도. 지금 템플릿이고 뭐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점수 나와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줄줄이 쓰셨던 뭐가 됐든 뭐라도 쓰면 30점대 나와요. 네. 그냥 30점 먹는 거예요. 안 쓰면 빵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설로 쓰던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채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없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만 봤냐? 물어본 걸 열심히 쓰려고 했고 분량 어쨌든 썼다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점수 준다니까요. 30점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1교시 시험 해봐야 18점밖에 안 돼요. 1교시 시험을 생각하면 지금 몇 문제 두 문제 점수잖아요. 그렇죠? 1교시 두 문제를 퍼펙트로 맞아도 지금 이 점수가 될까 말까죠. 그런 거 무슨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써야 된다. 붙으려면. 사실 10점 정도 까인 거라서
메꾸기가 쉽진 않은데, 그쵸? 아까 앞에 거 봤잖아요. 51점. 그렇게 한두 문제 맞으면 커버 돼요, 또. 35점 맞아도. 한 문제죠. 좀만 열심히 써도 40점 초반, 39점 뭐 이렇게 맞는, 그럼 그래봐야 5, 6점인데, 그렇죠? 그 정도는 문제로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써야 돼요. 템플릿 맞춰서 쓰셔야 돼요. 좋습니다. 기능 한자. 가나다다, 다다? 다라 아닌가요? 문제도 다섯 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의 잘못이니. 이런 건 좀 오타 있다고 알려주시지. 저도 오늘 아침에 아무리 그래도 다다는 없을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고프니까 제가 뭘 쓰지? 그쵸? 항상 그렇습니다. 6258 기능 한자. 묻는 게 너무 많더라고. 묻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문제는 개념 설명, 비교. 요거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그래서 네. 끝이죠. 아니면 얘를 반 페이지 개요에 받고 지금 기능 한전은 2달러 가나. 그다음 얘를 3, 4 가나 얘를 세트로 이렇게 가랑 나를 하시든지. 근데 지금 이거 묻는 게 가다가 애들이 순서로 그렇다. 답을 할 때는 나는 순서로 안 돼요. 근데 네. 물어본 대로 쓰세요. 순서 바꾸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요거 요렇게 뺐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반 페이지, 요렇게 해서 한 페이지, 요렇게 한 페이지. 구조 도둑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이미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로 반 페이지만 하긴 조금 분량이 애매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아예 한 페이지로 가고. 왜 아시를 따로 얘 따로니까. 그때 이거 도식만 그림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딴 것도 필요 없어. 정의랑 그림만 그리면 돼. 맞춰도 됐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까요? 생명주기 기반의 그 국제 표준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진화를 했어. 진화를 했는데 갑자기 안전 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비교가 먼저 나왔으면 바로 비교를 했으면 아니죠. 61508을 준수화 6208 준수를 위해서 그렇죠? 기능 안전을 활용. 그렇죠? 관계를 좀 바꾸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능 안전 아니 이 검증을 위해서 기능 안전 분석을 사용해.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기능 안전 분석을 설명하는 거야. 약간 이런 의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림으로만 다 때우셨는데 지금 한 페이지 안 될 것 같은데. 페이지 안 돼요. 그렇죠? 요거는 차라리 가에다가 61508에서 기능 안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 같은 그림 하나 그리시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얘를 네 줄씩 개념도 부분 네 줄씩 늘리고 얘를 가와 나로 쪼개시든가 아니면 이걸 한 줄 하나 키워드를 더 넣든가 또 있잖아요. 이벤트 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더 넣든가 저 같으면 요 세 개만 썼을 수도 있어요. 네 개 안 써. 이거 세 개로 이미 9줄이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한 로드맵 같은 그림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로드맵 그거 있잖아요. 그 라이프 사이클 기반에 FTA, FMEA랑 하조비 어느 시점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 어느 단계에 얘가 들어가는지 책과 암기장에 있는 그림 그걸 좀 간략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6108 이런 단계에 왜 생애 주기 전반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요런 단계별 요런 것들이 활용되고 내가 이런 거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좀 더 가독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림 또 그리기 뭐 하면 얘를 브리핑을 하세요. 요구 분석 단계, 뭐 설계 단계, 그다음에 뭐 검증 단계로 나눠 놓고 얘를 이것들 다 오른쪽 키워드로 넣으셔도 되잖아요. 이 그림 빼고. 그리고 두 줄씩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당 두 줄씩만 쭉 가도.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음.
그래서 어쨌든 분량을 채웠어야 했다. 첫 번째. 신뢰성 공학 자꾸 가나를 안 나누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개 있으면 어떻게 가나를 나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많이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얘랑 얘로 가도 됐었다니까요. 분석 기법을 가로하고 세 개만 썼어도 돼요. 다 필요 없어. 분석 기법이랑 의료항공 자동차 비교 여기다가 아예 하고 가에다가 안전분석 기법 해서 세 가지 이만큼 이거 버리고 그 시간 없으니까 나에다가 얘가 올라가서 요거만 하고 끝냈어도 됐죠. 지금 얘를 뺐는데 반 페이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큰 단락표 했으면 한 페이지여야 돼요. 그럼 얘가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3단락으로 끝났어야죠. 얘가 3이 아니라 얘가 3이었어야죠. 큰 달라고 좀 네, 최소 한 페이지. 그리고 얘는 구조도랑 아실 설명이면 가에 ISO 2616이 구조도라고 쓰시고 구조도 그림 그리시고 여기까지만 하든가. 얘가 따로 뺐어야죠. 아실의 정의도 어디 갔어요? 정의가 있어서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냥 하나 표짜리로 가고 아, 그렇죠. 얘가 올라가고 가나 자꾸 가나 빼라니까요. 그래야 여기가 딱 4단락이 끝나죠. 그러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시고. 이 그림 하나하나 그려, 비교표 그려,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얘도 너무 자세해요. 이렇게까지 자세했어야 돼요? 안 했어도 됐어요. 그쵸? 이거 네 가지를 꼭 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흐름은 좀 뭐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도 똑같죠. 네. 기반 분석 기술 표준은 이래서 이렇게 아니면 얘가 일로 간 다음에 이걸 분석하기엔 이게 있고 이걸 활용하는 안전들은 뭐가 있어? 이렇게 플로우처럼 어차피 답안 구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61508이 있고 얘가 이런 안전 분석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런 안전 등급이 나와. 지금 어떻게 이게 그럼 목차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고 간략하게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다. 여기 써져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다 자동차, 의료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요거 여기 너무 자세하게 쓰시는 거예요. 개요잖아요. 잘하셨어요. 이러고 시간 안에 쓸 수 있으면 괜찮아요. 25분에 썼으면 굿. 그러니까요. 8분, 5분은 답을 못 줄여요. 8분은 못 줄여요. 한 3분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문제 24분에 쓰면 되니까. 8분은 안 줄어져요.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는 한 문제는 두 페이지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는 잘 맞아야 40점대 초반 맞는 거거든. 네, 비율 좀 맞추시고 얘가 향후 전망이라며요. 전망의 느낌이 안 나요, 그림. 그림의 전망이면 전망의 느낌이 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살표도 좀 있고, 그래서 기반 기술인 안전에 여기다 AI 통합이라며요. AI 같은 거 통합해서 이런 것들이 안전이 돼. 약간, 근데 예를 들면 여기로 말에 회사를 내서 그렇죠. 최근 인공지능 통합인데 거기 뭐 자율안전 이런 것들 키워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효과, 전망이라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정부나 기업 측면에서 더 있는 게 좋겠다. 여튼 그러면 강구를 끝내면 결론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의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 내가 자동차 쪽이면 만약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확장되고 있더라.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답안은 항상 내가 이 전문가 있는 것처럼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음. 둘 중에 하나를 티내야 돼요. 내가 이거의 전문가야. 아니면 난 이만큼 정도 학습했어. 둘 중에 하나는 티를 내야죠. 학습했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까지도 알아. 마지막에 여러분이 합격하기 직전에 차별화는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이쪽의 전문가라서 나 잘하는 문제여서 나 이렇게 잘 적었어. 또는
내가 기술사적인 소양이 돼서 그냥 물어본 거 빼고 최근에 이런 것들 활용한 트렌드나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 이거 왜 여러분들이 누구랑 차별이 되겠어요? 나머지 답은 다 똑같을 텐데. 똑같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심화반 이제 가셔서 몇 번 하시면 아는데 답안들이 다 똑같아져요. 맨날 똑같게 학습하는데 어떻게 안 똑같이겠어. 그 모범답안 맨날 잘 쓴 사람 거 맨날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네 하고 공부하실 테니까. 다 비슷해져요. 그 중에서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계는 모범답안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예요. 차별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차별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차별화를 더 고득점 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채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더라도 채점자가 보기에 전문가 같으면 이 사람 점수를 어떻게 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는데 채점자가 깐다고요? 같이 전문가인데 아닌 건 아닌데 이러지만 않은 순간 못 가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여러분들만 아는 걸 키워드로 적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뎁스 있게 적는 것.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면 의미가 없어. 그 저번 주에 그 서피스 웹 했잖아요. 서피스와 같은 느낌의 전문성 있는 키워드를 박는 게 중요해요. 알아는 듣는데 이분의 전문가 같은 전문가가 더 이 새로운 키워드를 박는 게 어필이 훨씬 잘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자가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설득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잘 어렵고 잘 못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하는 것도 고객이 원하는 걸 알고 그걸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 것처럼 답안도 똑같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전반적인 걸 우리가 습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의 역할. 하지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안은 목차 다시. 목차 다시 고민해 주세요. 물어본 내용 작성할 때는 메모차 최소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 개 물어본 이 텍스트만 봐서는 참 모를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설명 없이 네, 설명했다는 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영상은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잘 적으셨어요. 전체적인 물어본 내용 다 적고 해서. 근데 엄청 임팩트가 있진 않아. 아까 차라리 아까 51점 드린 이유는 그죠? 그래도 향후 전망이나 어떤 음, 마지막 결론이 그래도 좀 더 전체 목차가 그렇게 잘 맞아서 라는 거예요. 지금 분량이나 4달러 썼지만 의미 없는 4달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잘 가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화한테 요거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굳이 내릴 거 없이 나 여기 올라가도 충분히 칸이 되는데 굳이 내릴 필요 없었다. 음, 그래서 가상화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추상화해서 한다. 리소스들. 간글이 없어요. 그래서 왜 가상화 기술 분류는 왜 썼어요, 갑자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간글이 없어서. 간글에다가 그래서 이런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분류가 있다. 서비스에 따라 또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한다. 분류가 존재해. 그래서 가상화에 대한 분류는 뭐야? 여기 분류인데 분류 어디 있어요? 헤더에 분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류인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렇죠? 분류가 여기면 여기가 분류해야 되고 얘가 일로 와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물어본 게 분류면 얘가 일로 오는 게 맞아요. 여기 그림 그릴 게 아닌 이상. 도식 그리실 거 외에는 얘가 그대로 오셔야 돼요. 분리면 분류. 목차도 없고 한 페이지 안 될 것 같은데. 음. 이 예시 요소나 설명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이거를 한 줄만 써도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쓰실 거면 가운데 쓰시던가. 글씨 양을 늘리고 크기를 키우고 얘를 내려서 두 줄로 채우든가. 그쵸? 그냥 밑에 한 줄씩 비워놓는 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쓰셨어야죠. 위에도. 그리고 제가 이거 중간에 긋는 거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중간에 긋기 없기. 이 자르지 마세요. 이런 거 자르지 마세요. 가로줄 자르지 마세요. 이게 뭐야?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썼어야 되는 의미가 왜 있어요?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두 줄로 쓰지. SDN, NFV. 이걸 두 줄 쓸 내용도 아닌데 의미 없이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억지로 줄 늘리려고 한 얘기지 이게.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잘못됐어요. 분류가 일로 오고 예시 요소 다 일로 가야 되고 얘를 그룹핑 하셨어야죠. 응용 단, 뭐 서비스 단, 인프라 단, 뭐 이런 식으로 서버 단. 잘 그렇게 그룹핑을 좀 하시던가. 그룹핑은 여러분들이 뭘로 하셔도 웬만하면 틀렸다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차라리. 분류 쓰고 그림. 그리고 가에다가 인프라 기반의 가상화. 나에다가 서비스 기반의 가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OS랑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쪽으로 빼버리고, 그렇죠? 서버까지. 스토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이런 애들은 인프라 기반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간글이 없어요. 이런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어. 그중에 가상머신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 또는 주요 기반 기술이 이런 거야. 어, 이 가상화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이 요- 되게 발전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되고 있다. 아니 활용되고 있어. 그래서 그 가상화 기술인 가상머신이나 LSC 도커들이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류의 어떤 논지를 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개 물어봤으니까 개념 먼저 쓰라고 했는데 또 지금 개념 두 줄, 왜 세 줄이에요? 지금 한 칸 남았다고 이런 거죠? 안 돼요. 그 키워드 어디 갔어요? 키워드 세 개. 프로세스 같은 거 물어본 거 아니면 그림 그리라고 물어본 거 아닌 이상 얘가 한 세트고 키워드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 개 물어봐도 키워드 세 줄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기반으로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 예. 이 중에 도커 같은 서비스들 컨테이너 같은 거 관리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이런 거야. 이렇게 돼야겠죠. 전체적으로 목차를 다시 한번 잡으실 필요가 있고 개념 한 줄 안 되고 두 줄. 이 줄 넘어가도 돼요. 개념 같은 거. 네. 이줄 넘어가기 싫으면 간글 한 줄 더 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되지. 자, 목차 다시 준비합니다. 음, 그다음에 뭘 하려고 까먹었는데.
요 밑에다가 세 줄 더해서 여기 쪼개서 키워드 세 개 박으면 되잖아. 기술 요소, 구성 요소 쓰고 분류니까 키워드 빵빵빵 받고 설명. 네. 최소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두 줄, 두 개라도 쓰세요. 써야 돼요. 일단 마찬가지로 한 13장, 37장. 그다음에 스마트카 문제가 4번인가요? 몇 번이? 아, 11번. 스마트카 기술 요소인, 스마트카 기술 요소인, 그렇죠? 스마트카를 물어본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스마트카의 기술 요소인 라이다, 레이다, V2X의 유형을 설명하고 CITS를 설명하세요니까 얘랑 얘만 썼으면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스마트카를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기 콤마가 있긴 한데 콤마도 못하네. 그렇죠? 스마트카의 기술 요소인 애를 쓰랬지 스마트카를 쓰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차로 나올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개요를 쓴 건 오케이. 그렇죠? 이거 그림 뭐 채우지도 않았고 필요성 안 물어봤죠. 개요를 쓰라고 했으니까 개요를 갔었어야죠. 그래서 스마트카가 있어. 이거에다 이런 라이다 같은 센서 기술 통해서 인지를 해. 그래서 이런 것들 교통 시스템 활용하는 건 CITS야. 이런 식의 조금 논지를 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기술 요소는 이거랑 이걸 쓸게. 그리고 밑에다 두 줄에다가 정의만 썼었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여기다 가나 다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얘랑 얘 한 세트라니. 한 세트, 한 세트. 단, 개요했을 때는 구성도, 그러니까 그림 먼저 그리고 쓰세요. 그거 외에 본문에는 개념 먼저 쓰고 도식을 그리지만, 음, 그래서 여긴 다 필요 없고, 여기 밑에 이거 남기면 안 됩니다. 한 줄 띄어 쓰라고 해서 여기 띄어 쓰는 건 아니에요. 이미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한 줄 띄어진 거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다 띄시면 안 돼요. 여긴 채우셔야 돼요. 한 페이지 안에서는 이렇게 비워놓지 마세요. 이건 그냥 안 쓴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 내용을 채우고는 얘를 늘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여기다 써야죠. 왜냐면 이미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한 줄이 띄어진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문제가 끝났어. 두 줄이든 한 줄이든 페이지 넘어갔으면 별도 내리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페이지를 넘겨서 해야죠. 어떻게 해도. 텍스트를 늘려서, 물론 그냥 세트로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물어본 거잖아요. 비교 아니었어요. 문제가 비교 아니잖아요. 라이다, 레이다, VTX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나다로 차라리 설명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과 통신 기술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빠졌죠? 문제에 물어본 목차를 내가 지어내지 마세요. 목차는 그냥 그대로 따서 그냥 목차로 쓰세요. 네. 얘를 내가 그래서 얘는 다 센서니까 이런 의도로 합친 의도는 알겠지만 그럴 필요 없고 어, 왜 여기 올리고 얘까지 다 올려야죠. 왜? 이 세 개를 세트로 물어본 거잖아요. 라이다, 레이다, VTX 유형을 설명하려면 그랬으니까 얘랑 사실 V2X는 사실 안 맞아요. 얘는 통신이고 얘는 센싱이니까. 그건 상관할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랬으니, 결국은 세 가지 설명하랬으니, 여기다가 가에다가 라이다, 나에다가 레이다, 다에다가 V2X를 써야죠.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개념, 도식, 네 줄,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각각 써야 되는 애예요. 왜냐면 상세히래. 거기다 또 상세히라고 박아놓았잖아요. 그럼 얘는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비교도 안 되고. 물어본 게 비교가 아닌데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 문제만 비교하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건 각각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요건 다 키워드니까 가구 전체에 대한 도식이랑 개념이 들어갔으면 됐죠. V2X는 이렇게 네. 베이서클 이동체랑 다양한 매체, 인프라, 사람, 뭐 똑같은 이동체, 뭐 이런 것과 통신하는 기술이야. 통합된 기술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기술들 구분, 그렇죠? 통신 분류, 얘들은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죠. 구축이 가능한데 통막 좋아요. 이렇게 내렸으면 끝까지 채우세요. 줄을 내렸으면 끝까지 말을 만들어 넣으세요. 이렇게 여기 비워놓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 줄로 쓰시고 어쩔 수 없이 내렸다 그러면 작정하고 끝까지 쓰셔야 돼요. 쓰다 말기 없기. CITS의 그럼 개념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한 페이지 썼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양이 안 맞아요. 개념도 없고 얘도 지금 하나, 둘, 왜 지금 콤마 찍었어요? 한 줄씩 다 내리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키워드를 왜 이렇게 합쳐갖고 지금, 그쵸? 분량을 적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넘어가는 거, 이거 쓰지 말지, 차라리. 넘어갈 바에야. 글씨 작게 쓰지 마시고, 크게 쓰시고. 그쵸? 음, 글씨 크기. 글씨 크기 좀 더 키우세요. 텍스트가 많습니다. 물어본 내용은, 페이지. 네, 비교표 쓰시면 안 돼요. 비교표는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비교는, 비교 문제는, 여러 개 물어보면 이게 자꾸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 물어봤는데서 표로 비교처럼 그림을 그렸던 건 딱 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년 시험 준비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던 게 딱 한 문제였어요. 그때 물어봤던 문제가 그 경영 전략에 여러 번 하셨던 그 뭐 그렇죠. CRM, 뭐 SCM, MES 뭐 이런 거 그거 네 개인가를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걔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1교시형에 이걸 다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니까. 가나다를 그럼 걔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작정하고 걔는 이렇게 비교표 비스무리하게 적으라고 한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을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 두 개 정도 설명하라는 거, 세 개 정도 설명하라는 거는 갑작스런 얘기예요. 특히 2교시형은.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상세히라고 박아줬으니까 아쉽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하셨죠. 숙제를 적게 하셔가지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2교 시험에 이제, 뭐 지금 못 하시는 게 당연하고, 2교 시험의 싸움은 목차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늘의 사실 키포인트는 사실 결국 목차인 거거든요. 목차와 간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사실 2교 시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분량 조절을 내가 어떻게 목차를 만들어서 뺄 거냐를 문제 보고 바로바로 고민하고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교 시험 답안의 모범 답안을 필사하시면서 이렇게 다중으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이를 많이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거 연습을 하시라고 필사하는 거예요. 2교 시험은 1교 시험은 어차피 템플릿 똑같아요. 2교 시험은 목차 많이 보시고 템플릿도 보지만 목차를 더 많이 보시고 1교 시험을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더 많이 보시고 그게 맞아요. 셀때 하실 아니, 필사를 하실 때. 그 두 가지가 몸에 딱 배워야, 그 다음에 얘를 딱 문제 보면, 이거 네 개 물어봤네? 얘는 어쩔 수 없네? 뭐 두 개씩 빼야지. 가나다 물어봤는데, 이거 나랑 다는 합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서브로 가나로. 이걸 하셔야죠. 세 개 물어봤을 때는 각각 한 페이지 쓸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두 개를 합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간 안 써보달라고. 그럴 때 한 0.8페이지 쓰는 거죠. 한 페이지까지는 안 쓰는 대신 두 개 목차 본문에 합쳤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쓰는 건 최소한 2단락, 3단락의 본문을 쓰니까. 그런 고민들 하시라는 거예요. 가나다 썼는데 가가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개를 개우로 뺄 거야? 아니면 2단락에 가로 뺄 거야를 고민도 하시는 거. 그런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목차 연습이에요. 그리고 간글 못 쓸 거야. 키워드 3개 정도는 내가 못 박을 거야. 똑같게. 2교시형 연습은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1단락에 뭐뭐뭐의 개요를 할 거야. 그 다음 표 4줄. 그냥 개념은 2줄로 하는데 키워드 3개 뭐 적을 거야. 단글로 나 이거 적어야지. 왜 다음 목차 이거니까. 다음 목차 2단락에는 목차가 이거고, 2단락 가의 목차는 이거고, 주요 키워드 3개는 이거. 나의 목차는 뭐고, 키워드는 뭐. 간글은 못 쓸 거야. 요거 연습하시는 게 2교시형의 목차 연습이에요. 실제로 답안 똑같게 작성할 필요 없이. 이제 그건 셀태 하시거나 필사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2교 시험은 이제 문제 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마 심화반 가시면 이제 목 찾기 연습도 시킬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로 적는 게 목 찾기 연습이거든요. 2교시는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 왜냐면 여러 개 물어보다 보니까 빨리 목차를 고민하고 그 기반으로 내가 목차를 이상하게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피드백은 정리하고요.